좋아요, 구독. 일단 지금 시장을 좀 보니까요. 네.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급격한 급락인 것 같습니다, 이사님. 네네. 특히나 현대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 대장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좀 하방으로 이끄는 것 같은데 이쪽 섹터에 관한 전략들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? 그러게요. 자동차는 좋을 때도 안 가고 또 이런 그러게요. 걱정 나오니까 또 안 가고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그 보호무역주의, 음, 결국 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음, 그러니까 예전 근데 이게 오바마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.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런 비유를 하게 되면 또 웃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신토불이 있었잖아요. 우리 동산을 먹자. 아, 그런 거 네. 있었죠. 맞아요. 너무 너무 옛날 얘기.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, 근데 그 이와 비슷한 미국 같은 경우도 자국 제품을 쓰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2008년부터 이미 있어 왔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, 그게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,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타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 나가고 있는데,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계속해서 어떤 점유율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. 더 높여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스펙타클한 뭐 주주환원 책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판매량이 조금 안 좋게 되면 흔들리고,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자동차는 또 쉽지가 않겠구나. 이래나 저래나 자동차는 또 쉽지 않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있었다라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대차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 넘게 갔을 거라 봅니다. 그렇죠. 그런 얘기 저희가 네. 지난번에도 나눴었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들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 증시 체력이 정말 약하구나 그런 생각 네네. 좀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양한 공약들 이제 저희가 앞단에도 살펴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같은 수혜 섹터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네네. 그래도 이제 생물보안법은 이제 사실상 양당이 모두 다 원하는 방향성이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쪽을 보는데 네. 오늘 바이오 흐름 어떤가요, 이사님? 오늘 바이오 흐름은 섹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딱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상승한 섹터는 전반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건설기계, 뭐 우주항공 이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고, 그리고 반대로 2차 전지라든지 마리아나 이런 것들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,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 속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기억나실 건데 바이오는 어쨌든 하반기로 7월달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 테마였던 중심이 있게 됐고, 그 수혜가 예상되게 되면서 7월달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왔는데 달려왔는데, 어쨌든 대선 앞두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선반영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, 미국에서 대선이 1차 고비고, 그래서 지금 구간을 잘 넘기게 된다라면은 저희도 말씀했지만 내년 3월 달까지는 충분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져요.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는 상황들이고,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들이고, 약가이나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일단은 어쨌든 정책 수혜주로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, 중요한 건 대선 이후에 움직이면 좋은데 대선 이전에 이미 3개월간 쉼없이 달렸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인 좀 필요하고, 그리고 지금 1차 고비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잘 넘어가는지를 보고 바이오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. 어차피 갈 거니까 그냥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이게 또 주식시장 또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약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,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섹터들이 길게 안 가요. 그러니까 상반기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돼요. 반도체 같은 경우도 1월달, 2월달, 4월달까지 가파르게 가다가 4월달 넘어오면서 6월달부터 줌해져 버렸잖아요.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바이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재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1차적으로 한 타임 정도 쉬어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1차 고비를 확인하자는 관점에서 일단 만약에 바이오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난주
강세를 보였을 때, 뭐 주초라도 강세를 보였을 때 일단은 팔고 다시 갈 때 그때 따라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봐야 근데 10%예요. 그래봐야 10%입니다. 그쵸.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고비 잘 넘기고 내년 3월 달에 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 또 5개월 동안 랠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5개월 동안 랠리가 나왔을 때 10%는 작습니다.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. 그거는 내게 아니라는 생각하시고 나머지 큰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바이오는 괜찮기 때문에 바이오는 일단 어쨌든 방산하고 바이오는 어쨌든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고 갈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의 1차 고비만 잘 넘기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, 바이오에 관한 전략들도 들어봤고요. 지금 제가 또 시장을 쭉 보니까 역시나 트럼프 테마가 지금 강세입니다. 네네.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뭐 남북 경협도 상승을 하고 조선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도 상승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사님이 앞서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네네.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상승률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세요, 이사님? 글쎄요. 일단은 기준점을 하나 만들게요. 대선 이전에 만약에 바이오를 예를 들게 되면은 7월 달부터 수혜주가 예상되면서 가파르게 달려온 것들은 조금 이제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대선 이후에 힘이 한 1, 2개월 정도 이후에 힘이 좀 빠질 가능성에 대한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선 다가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도 좀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그래요? 네,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상론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수혜주를 원하거든요. 신상. 네, 수혜주를 원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좋은 뭐 젤투리안지 산소 바이오 좋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게 되면 ABL 바이오라든지 프레시티 바이오 파마라든지 새로운 또 수혜주를 계속 찾아 나서거든요.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트럼프가 되던 뭐 해리스가 되던 기존에 우리가 기대를 가졌던 이게 수혜주가 될 거야라고 했었던 이 종목들도 물론 좋아요. 그러나 대선이 끝나게 되게 되면은 그게 구체화가 되잖아요. 그러면 구체화가 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된 종목이라든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혜주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또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새롭게 좀 언급이 되는 쪽으로 일단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라든지 수혜가 예상되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라든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